제가 이렇게 보일러 난방 엑셀관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는 그거를 난방을 하지 않고 펌프만을 가지고 이것을 순환 펌프만을 가지고 이렇게 찬물만을 돌려요. 수돗물 가지고. 그러면 되게 차가워진다 그랬죠. 그와 같은 구조로도 벽체에다가도 만들 수 있다고 데이터 센터에도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싸게 할 수 있고요. 거기 사이에 이제 그 자갈 구조 같은 것을 좀 넣어주고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그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 그 사이에 미세한 공기가 흐르는 이런 그 어떤 공기관들을 갖다가 많이 줘요. 선풍기 뒤편에 알루미늄 통로를 수십 군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약간 회전을 주면은 안에서 시원해진다 그랬죠. 거기다가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결합한 것을 통을 첨가하면 굉장히 시원해진다 그랬죠. 그런 원리로 바닥에다가 미세관들을 수십 개의 공기가 흐르는 미세관들을 이렇게 흐르게 하고 그것을 환풍기 방식으로 빨리 뽑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차가워진 공기가 계속해서 방 안에 쌓이는 거로 돈을 별로 들지 않고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벽체에다가도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이 좀 더 시원하겠죠. 이렇게 바닥에 어떤 차가운 물을 돌리다 보면 이런 원리로 어떤 자동차 같은 데라든지 기타 냉각이 필요한 곳에 데이터 센터에도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온도를 낮추고 차가운 물과 더불어서 밑에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을 관을 같이 묻고 거기에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미세관 좀 얇으면 더 좋겠죠. 이 얇아가지고 그것이 관이 수십 개거나 되거나 열 몇 개 되거나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 공기를 뽑아 쓰는 거예요. 공기가 이제 이렇게 차가운 바닥을 이렇게 그 물과 더불어서 물 파이프 옆에 같이 붙여놓으면 좋겠죠. 물 파이프도 금속이면은 이게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거기 주변을 차갑게 할 거고 자갈 같은 것이 넣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기를 차갑게 돌려서 뽑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을 별로 들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냉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우시면 이제 이렇게 선풍기를 추가로 이런 제가 말씀한 선풍기를 튼다든지 이런 기술 구조가 있겠습니다. 이런데 제가 선풍기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부직포 필터나 아니면 금속만 필터, 플라스틱만 필터 딱 꼽았다 해가지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KT 홈쇼핑 하시던데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방 안에 이렇게 수십 군데 알루미늄 공기 통로를 선풍기처럼 넣고 빨아들여요. 그래서 알루미늄 공기의 미세관처럼 거기서 알루미늄 플러스 냉매 물질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넣으면 좋긴 좋은데 또 그것이 물이 오염이 되면 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런 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좀 줘가지고 스크류를 줘서 하면은 좀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알루미늄 금속관을 통과를 하고 그것이 이제 바람을 이런 간단한 탁상용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갖고 다니는 것도 배터리를 달면 이 방식으로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시원해요. 차 안에도 할 수 있고 휴대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휴대용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220이나 110에 꽂을 수 있도록 두 개 다 되도록 하이브리드도 만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니면 거기 이렇게 배터리 방식도 야외 놀러 가서 이렇게 약한 볼트 있잖아요. 12.5볼트가 됐든 몇 볼트가 됐든 거기다 꽂아서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다가 공기 정화 장치, 부직포 필터망이라도 하나 놔두면 금속만 필터 아니면 플라스틱만 필터도 돼요. 도심에다 이게 한 10,000개 정도 설치하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KT 홈쇼핑에서 고기 구울 때 여기 그거를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되게 터널에도 보면은 공기 필터를 그냥 부직포망 필터나 금속망 필터만 하나만 두더라도 터널을 그는 그 사이즈별로 구멍 사이즈별로 틀리고 먼지만 털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최고 청소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장치로 인해서 건물 내의 어떤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직포망이 싫으면 금속망 필터를 되게 먼지만 떨어내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되게 한 이 정도면 10,000원 정도 만들지 않을까? 중국 같은데 10,000원 이하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제가 어떤 정수기 필터를 동그랗잖아요. 그거를 갖다 표면적을 넓게 해서 사각으로 펼쳐서 그 목적별 필터가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물을 내리면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휴대용으로도 이렇게 만들면 되게 빨리 정수할 수 있고 야외에서도 좋겠죠. 캠핑용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정수기를 이렇게 목적별로 하고 되게 싸게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고 목적별 필터는 나중에 한꺼번에 교체하면 되니까요.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대용량 이렇게 우리나라 정수 이렇게 YTN에서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수장에서 이거를 표면적을 넓게 한다.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그걸 전기 방식으로 뽑아내더라고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것도 표면적을 넓힌 거 아닙니까? 그것도 표면적을 넓힌 거죠. 제 기술이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건 오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표면적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제 기술을 조금 변경을 시켜서 하신 건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기 필터 같은 것도 터널이나 어떤 이렇게 필터를 몇 겹을 목적별 필터를 걸쳐서 그걸 통과하면 되게 공기가 빨리 정화되고 깨끗하게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단순히 부직포망 하나만 통과하더라도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대부분의 미세한 먼지는 걸러지니까요. 삼성에서 이렇게 어떤 공기 터널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넓게 이렇게 공기 필터를 사용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 필터도 목적별 필터를 표면적을 넓어서 해수와 담수화 필터를 몇 개 물을 내리면 이 방식은 되게 빨리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으며 선박 같은 데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끓여 가지고 하는 키트 선박 같은 데서 이렇게 바닷물을 퍼가지고 끓여가지고 증기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걷어서 담수화시키는 이 기술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휴대용으로도 갖고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이제 깨끗한 물이 없었을 때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제 전기 방식이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증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담수화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이것도 이렇게 제품 만드셔야죠.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중동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중동이나 어디 해수 담수할 때 스댄판을 이렇게 둬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어떤 필터를 통해서 거친 물을 뭐 미세 필터 같은 건 보통 찌꺼기에다 걸러내야 되잖아요. 금속망 필터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해서 깨끗하게 된 거를 스탠판에 물이 차게끔 만들어줍니다. 자연 증발 방식으로 해서 해수 담수하고 밑에 소금 남은 거는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증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그 물을 끓여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석유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스탠판을 수천 개 넣고 그냥 끓이면 돼요. 끓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증류수를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담수하면 되게 대용량의 물을 싸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풍기를 제가 키다리 선풍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풍기나 에어컨, 냉풍기 뭐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가운 공기가
천정으로 올라가서 온실 효과를, 보온 효과를 나타내니까 상중하를 동시에 선풍기를 켜거나 에어컨을 상중하로 키면은 제가 에어컨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듈식으로 쌓아 올리든지 모듈식으로 해서 각각 켤 수 있는 에어컨을 말씀을 드렸죠. 선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듈식으로 할 수 있는데 상중하를 동시에 켜면 위에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엄청 시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돈이 좀 부담이 되시면 이거를 상중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상중으로 바람이 나오게 한다든지 하까지 바람 나오게 하면 이것도 차갑다. 현재 에어컨 나오는 방식을 상중으로 바꾸거나 상중하까지 바꾸고, 냉풍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히터기도 히터기나 온풍기도 상중하로 이렇게 해서 되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금방 그렇게 해서 히터기나 온풍기 만드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상중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히터기 같은 거를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서 옆에 히터기 2개, 4개짜리 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이렇게 4개 전체를 킨다. 5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2개짜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히터기나 그걸 이제 온풍으로 하시면 이제 바람물 뿜는 온풍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에어컨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모듈식으로 이렇게 언오프 5개짜리인데 3개만 킨다든지 2개만 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선풍기도 동일합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환풍기 같은 거를 제가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에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2개나 4개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린 환풍기를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부직포 필터 같은 필터를 껴서 바깥의 공기가 미세먼지를 탁 하면 그것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환풍기인데요. 또는 같은 하나의 환풍기가 하나는 이렇게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할 때 회전을 또 틀리게 해가지고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하는 그런 환풍기도 내가 만들 수 있다. 또는 환풍기의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용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그것도 모터가 2개짜리 모터를 3개짜리에 달아가지고 공기를 동시에 빠르게 나쁜 공기를 없애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영업집에도 좋겠죠. 모터를 여러 개 달아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연기를 제거하거나, 또는 모터가 하나짜리여도 강중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가정용 모터 가스레인지 후드를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냄새를 빨아들이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믹서기도 얘기를 했는데, 믹서기가 모터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2개나 3개, 4개, 영업직에 5개 해서 목적별로 이렇게 같이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팔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런 구리선 같은 거를 두툼한 거를 넣어줘가지고 구리막대 같은 것을 전력을 축적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콘센트인데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최근에 5개 선 교체했는데 열어보니까 되게 얇아요. 이 얇으면 여기가 2개 정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3개, 4개, 5개 하려면 이게 두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툼해야 여기 전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리막대를 여러 개 넣어주시면 되죠. 이 안에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제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 구조를 잘 모르고 만드시기 때문에 저도 뭐 완전히 기술자는 아닌데 이런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카페시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 4개, 5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이게 두터워서 전력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나누게 분기를 하셔야 돼요. 천정에다가 분기선 얘기했잖아요. 천정에 분기선 이렇게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안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분기선이 있어서 한 선에서 2선, 3선 이렇게 분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선 까면은 구리선이 나와요. 그걸 꼭 꽂기만 하면 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 만드시면 되겠죠. 그때도 여기다가 분기선을 만들 때 콘센트처럼 구리막대 같은 걸 넣어서
만들어서 전력이 충분하게 축적이 된 다음에 분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전기를 분기하는 모든 기술에 있어 사용되는데, 그와 같이 전기를 분기하는 모든 어떤 제품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와 같은 제 기술을 쓰시면 담배 기술을 도둑질에 제품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셔서 하세요. 제품을 이게 구리막대에다 전기를 축적해서 한다. 또는 전기선에 두꺼운 구리선을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거기를 두텁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가시죠? 이런 이렇게 부천정의 분기선으로 제품 만들었다. 이런 거 하면 전기선에 구리선이 이렇게 동그랗다 그러면 그걸 좀 더 두터운 걸 넣어줘서 보강을 해주거나 한 선을 더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 자체에다 거기다 전력을 축적해서 분기를 시켜주는 거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용 이런 헤어 드라이기를 모터를 2개, 3개를 달아 가지고 머리 말릴 때 차가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머리 말릴 때 이렇게 해서 2개, 3개짜리 있으면 참 좋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쓸 때가 다 있어요. 그런 헤어 드라이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선풍기에다가 머리 말리는 용으로도 하고, 동물도 이렇게 말리고 나서 이게 선풍기에다 말리고 따뜻한 바람까지 이게 이렇게 어떤 헤어 드라이기처럼 따뜻한 바람까지 나와서 머리 말리는 용으로 이렇게 선풍기용 히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으로 여성 긴 머리 같은 거 다 말리고 여기다가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마저 말리고 이런 것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다. 이건 바람이 세니까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게 이런 CCTV용 어댑터인데요. 이거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루에 8개를 꽂고 있어요. 이건 12.5V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전력이 저전력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하나만 꽂고 여기서 제품을 이거 10개짜리를 꽂을 수 있는, 20개짜리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거 꽂지 않아도 이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220이나 110이 변환되어서 원하는 볼트수로 변환이 된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꽂으면 되잖아요. 뭘 집에 저는 이거를 8개를 꽂고 있답니다. 이런 게 제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5개짜리로 콘센트 만들 때는 이런 부품을, 이런 것, 이 안에 있는 고리선도 두텁게 만들어서 충분히 여기에 전기가 축적된 후에 분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면 저기 콘센트 구조 전 세계적인 기술이죠. 간단한데,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하나만 꽂고, 이게 스마트폰 충전기인데 하나만 이렇게 콘센트에 꽂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꼽아도 되지만 여기서 전기가 이렇게 10개짜리 카페 10개짜리 불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구리선을 두텁게 넣어서 전력을 충분히 담은 후에 이렇게 분기를 하셔야 돼요. 이걸 꼽지 않고 자동으로 이 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집에서도 5개짜리, 10개짜리 다 일일이, 다른 선은 다 다른 걸 꽂아놓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만능 핀이 있어서 구회사 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 거라도 다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 리모컨, 제가 이거를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안을 냈더니 여기서 제품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나도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이게 타는 냄새가 나서 불날 뻔했는데 2개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비싸게 샀는데 이게 엿뜯어 보니까 이걸 그대로 꼽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거 두터운 걸로 바꾸셔야 돼요.
통로를 바꿔. 이쪽 선이 두터운 만큼 이쪽 선도 두터워서 입력과 출력선이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얇은 거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전기가 이쪽에서 정체가 돼서 작동을 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누전 차단기는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도 싸게 만들고 이렇게 콘센트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게 최적이에요. 천장에 분기선 할 때도 이렇게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누전 차단기 판매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또 제 거 이거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제품을 도둑질해서 내놓으실 건가요? 여기다 달면 좀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지적재선거법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콘센트를 옆으로 꽂을 수 있는 밑면을 넓혀서 물이 들어갈까봐 좋아하십니다. 그런 콘센트도 꼭 필요해요. 이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핀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세계에 툭하는 걸 잘 생각을 하세요.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TV 리모컨인데 TV 리모컨을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아니면 현재 있는 셋톱박스에다 TV 리모컨을 할 때 어떤 수신할 수 있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에 수신하잖아요, 리모컨을. 그러면 수신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 나가지고 각도를 넓게 해서 수신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런 셋톱박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에 숨겨져 있어도 겉으로는 나타나 그래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요. 3층에 있어도 1층에 걸 작동할 수 있다든지, 좀 비싼 거는 영상을 보면서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TV 리모컨이나 조명 같은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타 다른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작동을 하고 1-1, 1-2 이렇게 갖고 기능을 넓힐 수도 있어요. 다시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작동하거나 서로 각각 다른 전파로 작동을 하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집안에 쓸 수 있는 건 많죠. 조명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조명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그거 하나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할 수 있고, 여기다 원하시면 이렇게 암호 처리를 해서 전용 단말기 제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론 조종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드론 조종할 때도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니까 전용 암호 체계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은행 인터넷 뱅킹처럼 전용 단말기 제도를 줘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 파행히트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하고 암호가 맞지 않으면 송수신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가집니다.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달아서 현관문 열고 자동차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G에서 군용 통신 체계를 납품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에서 하든 어디든 간에 국방연구원에서 하든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AM, FM 라디오는 수신만 하잖아요. 이건 송수신, 동시에 모든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로 가진다. 20개, 40개짜리도 가능하겠죠. 전파가 틀려도, 또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40개 있다. 이렇게 되고, 유성통신안에서는 스마트폰이 1000개, 10,000개도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모든 통신 체계가 다 이렇게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스마트폰 40개, 20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통신 채널로 삼아주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 워키토키 기능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KT 것도 수신하고 송수신하고 SKT 것도 송수신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도 무선 체계를 둬서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설계를 틀리게 해서 인터넷 회사가 틀려도 여러 개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에도 동축 케이블 여러 개 꽂을 수 있는, TV 같은 것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전화를 건데, 이동통신망을 데스크탑에서 곧바로 사용하거나 노트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회사가 틀려도 각각 송수신하거나 인터넷망에서 제공하는 무선망을 제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쪽 그쪽 거기 라디오 전파 맞추시듯이 쪽 전파 채널만 수신하고 송수신하면 되니까요. 그와 같이 스마트폰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도 이 체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군에서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정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뭐죠? 그래서 거기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 YTN에 제 기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현재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의 격벽 시스템, 자동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 쓸 배터리만 온을 시킨다. 그래서 열폭주 현상을 막는다. 이상 있는 배터리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시켜 나머지를 살린다 아닙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전력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구조를 바꾼다. 그 다음에 냉난방, 겨울에 난방을 해줘서 전해줄 구조가 이렇게 액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이렇게 작동이 떨어지는 부분, 출력이 떨어지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시동 배터리에다가도 냉난방한다 이러죠. 그와 같은 기술을 YTN 어떤 중소기업자가 하시더니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하셨어요.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전부 다 각각 격벽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비행체 회전이라든 자동차도 그렇고요. 연료 양을 틀리게 줘가지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 프로펠러 많이 주면 왼쪽으로 조향하고 오른쪽 많이 오른쪽으로 조향하고 그쪽으로 방향 간다는 거죠.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갈 때는 이렇게 위로 갈 때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원래는 이렇게 YTN 어떤 중소기업자가 있어요.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도 워키토키식으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또는 식당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할 수 있고 기존의 워키토키도 그렇게 이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탁탁탁 이렇게 통화가 중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호출번호만 틀려서 송수신 구조를 가지면 서로 간에 이렇게 송수신만 되면 되니까요. 거기 뭐죠? 드론을 조정하잖아요. 드론을 이렇게 조정하는데 거기서 또 송수신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 송수신만 서로 간에 송수신만 전파가 맞아가지고 송수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암호 체계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 암호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은행 인터넷 뱅킹처럼 그것도 넣을 수 있다. 현재 있는 워키토키 방식을 암호 처리해서 전용 단말기 제도로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호원들 하고 다니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100개 어떤 이런 워키토키 방식의 통신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군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이것을 그때 암호 처리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두시면 제 기술을 LG가 됐든 하나가 됐든 국방연구원이 됐든 제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남의 기술을 도둑질로 쓰시면 제가 그러죠. 지적재산권 위반이고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쓰시면 괜찮고요. 네, 안 쓰시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자체에다가 중폭기를 둬가지고 중폭한다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쓰시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을 내가 얘기했는데 워키토키가 수신 구조가 한 몇 킬로 되죠. 그러면 이거를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이 방식은 굉장히 송수신 구조가 멀리 간다. 음질도 깨끗하고 그래서 이거를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레이저파를 묶어서 쏜다.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몇 개가 됐든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 방식은 멀리 간다. 그 다음에 깨끗이 간다. 그 다음에 에이사 레이더도 서로 파형이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서로 묶어서 쏘면 그때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레이더 도면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소자를 많이 넣어줌으로써 향후 영상 레이더로 갈 수 있는 기술이고 거기다가 전력을 강중력으로 각각 수자에다 두며 목적별로 전력을 틀리게 줍니다. 여러 개를 서로 팀별로 묶어서 쏩니다. 이건 이제 전자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다 전기를 줄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며 일반 방식으로 바꿀 때는 전기선 아닌 구리선이 동일하게 갑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쏩니다.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1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닷속도 가능하고 이게 자율주행 차량, 드론에서도 가능하고 드론 같은 데서는 이렇게 스틱으로 조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드론에다가 제가 이렇게 드론을 찾다가 잊어버리면 삐삐삐 소리 나거나 밤에는 불빛 나가는 그걸 얘기했었죠. 어린아이 같은 거 부모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거 이렇게 일정 거리에서 떨어지면 소리 나거나 삐삐삐 눌러서 어린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 좌표와 숫자 방식에 표시되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불빛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나올 수거나 전화번호를 외치거나 뭐 이렇게 등등등 있겠죠. 불빛이 나오게 하나 그런 걸 전환할 때도 쓸 수 있겠어요. 등산객 같은데 이런 거 쓰시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서로 전파망이 워키토키 방식으로 이거 쓰시면 되겠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드론이 있다 그러면 드론을 사전 입력 방식으로 해요. 사전 좌표를 입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펜으로 하시든 음성으로 하시든 키보드로 하시든 종류는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5군데를 점을 찍어줘야 좌표와 숫자. 그러면 그 지역만 돌아다니면 영향을 뿌리거나 사진 촬영하거나 군사적인 목적을 자동 항법 장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만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거를 사진으로 그 사람을 인식을 해가지고 목표물 차량도 인식할 수 있어요. 인식하면 걔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장난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위치 인식기를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장난감 로봇이 나를 따라오고 주인을 인식해도 됩니다. 카메라 방식으로 현관문 어떤 디지털 키에 어떤 주인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암호체계 열려라 참깨 이렇게 암호체계 음성으로 하는 것 또는 어떤 동작을 갖다가 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동작을 인식을 해서 암호체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야지 번호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 회사에서도 이거 하시면 제 기준입니다. 그 음성으로 먼저 이렇게 암호체계를 놓고 그다음 비밀번호.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할 때도 암호체계가 맞아야지 군에서 이렇게 송수신이 된다는 그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얼굴 인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게 어디선가 쓰시더라고. 이거를 얼굴 인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번호를 누르는 방식을 어디선가 쓰시던데 이게 걸그룹인가 어떤 데서 방에 드나들 때 이게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전 좌표 입력 방식으로 드론에다 주면은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차량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 로봇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요. 모든 자동 항법 장치가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동그란 것도 있죠.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집안을 잘라서 특정 구역만 이렇게 좌표를 찍어주면 그쪽만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제가 이런 진공청소기 원반형 있잖아요. 그것도 어른 장난감처럼 스틱으로 조종하게 하자. 라시카처럼 이렇게 했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CCTV라는 그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아까쯤에 얘기한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 0.1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카메라에서 보는 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카메라에서 볼 수 있는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0.1cm나 그 이하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를 이동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적해요. 그래서 이런 CCTV가 있다면 동선을 회사 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동선을 추적합니다. 군 안에서도 이렇게 일정 공공 CCTV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군에서 어떤 무기 체계 미사일이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병 전투가 그러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예측되는 지점, 각도 예측되는 지점, 동서남북 어디, 그다음에
프로테이지로 그것을 표시해서 그걸로 이제 공격과 기동할 때 씁니다. 이것도 일련 번호로 이걸 표시하고 사람도 그렇게 거기 안에 공간에 몇 명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눈도 고성 넣은 것은 눈, 코 이게 몇 센치 이것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특정 인물을 범죄자다 그러면 뭐 추적하여서 금방 일치되는 사람을 찾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포스 시스템으로 편의점 마트에서 매대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매대에 놔져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연동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그 물품을 인식하고요 가격표를 인식해야 돼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금방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현금 얼마, 카드 얼마도 통보하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공간에 있는 돈을 파악해서 하고 로스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계산이 안 맞으면 그것도 통보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장에 있는 그 매대에 있는 상품이 움직여지면 자폐 수저 방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대를 안 가지고 주머니 석사가 다른 데를 하면 그거를 이제 경보를 올려주거나 거기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을 안 열어주거나 무인 매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 매장 안에서 편의점이든 마트다 그 물건은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카메라가 많아야 되겠죠. 기록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제품의 매대에 바로 이렇게 거기에 처음 입고할 때 물건을 입고할 때 직원이 숫자 처음 입고한 숫자를 그날의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장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재고 파악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이렇게 계산까지도 다 관련돼. 이런 포스 시스템 일일이 RFID를 붙여야 될 필요가 RFID 붙여야 된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고 모든 제조회사마다 안 하는 데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재고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RFID를 붙일 수 없어서 되게 획기적입니다. 결제를 할 때는 전화 방식으로 해서 실시간 계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해주면 좋죠. 실시간 계좌로 해가지고 yes, no를 물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지 않더라도 yes 누르면 거기서 실시간 계좌에 차감이 됩니다. 또는 카드회사에서 카드 번호를 멀리 그쪽 가지 않아도 카드 번호 불러주면 여기서 이렇게 승인하면 이렇게 내가 내 문자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yes 하면 거기서 차감이 됩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 삼성, 알리바바, 쿠팡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데 월마트, 아마존 어디다 할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상품몰이 이렇게 쇼핑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업이 크다 그러면 거기다 캐시를 입금하기 위해서 계좌를 줍니다. 가상 계좌를 주고 그 어떤 팀원 IMF처럼 그 돈을 빼쓰는 게 아니라 결제 대행 회사가 있어 자기네 돈으로 결제를 해줘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슈퍼 가서 결제했다 그러면 문자로 나한테 와요. 전화로 예스 누르면 그 계좌에 차감이 돼. 이 회사에서 먼저 돈으로 하고 주고 여기서 차감되고 수수료까지도 받아갑니다. 괜찮죠? 수수료를 저렴하게 주면 되죠. 숫자가 많으면 그것도 큰 돈이에요. 또는 카드를 발행해서 그 카드를 결제를 카드는 이제 신용으로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카드를 해서 나한테 이렇게 문자 오면 yes, no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어떤 애플, 페이스북이면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이걸 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은 그 외환으로 바꿔서 해외에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그 나라의 계좌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거기로 다 흡수가 되겠죠. 이런 것을 서비스를 사시면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액을 이렇게 신용 기반으로 빌려주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차량 같은데 담보로 해가지고 빌려서 금융업 신고를 하셔야죠. 그때는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은 아니죠.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시중은행 전 세계 계좌가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어서 하면은 그것도 맞춰서 해주면 돼요. 네.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회사 내에서 작은 애들 제국이다, 기업 그룹이다. 또는 그것을 캐시를 키보드로 형성해줘요. 캐시를 형성해주고 그걸 빌려줍니다. 그 캐시만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네 쇼핑몰 안이나
이게 지금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그를 따라서 이자를 받고요. 그래서 신용을 기반으로 해주겠죠. 이게 돈 떼어먹는 사람은 안 빌려주면 되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은행은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빌려주곤 하지만 여기는 자기네들이 키보드로만 숫자로만 캐시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안이 또 통과될 수도 있지만 안 통과 안 될 때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권도 어차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상품권하고 굳이 차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이 부분도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캐시를 형성해 줄 때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 불로 형성해 줄 수 있겠죠. 몇 불. 그러면 그 노래를 달러가 전 세계에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달러가 발행이 되고 그 사람들은 달러가 자기 계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나라 원화로 하셔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죠. 그래서 달러로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로 달러를 형성해 줍니다. 달러 발행권이나 마찬가지죠. 놀랍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냥 달러로 표시해 주거나 유로화로 표시해. 그 회사 마음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기네 아니면 자기네 제국 안에서 또 하나의 화폐를 암호화폐처럼 또 하나의 화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또 하나의 화폐 만들 일종의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인데 상품권을 빌려줄 수도 있죠.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빌려주는 이런 그 사업 구조를 하셔도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네, 이건 그래서 저는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사업을 계속 벌일 만하다. 불법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하나의 회사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협력하거나 또는 아마존이 협력, 얼마든지 이런 미국 내에서 이렇게 기업이 결합이 청구된다. 그러면 완전히 화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유망한 것 같아요. 이 돈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나 다 쓸 수 있어요. 기존의 암호화폐는 받는 데가 별로 없죠. 받는 데가 별로 없는데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신용거래인데 어떻게 보면 신용거래죠. 신용거래인데 협약을 통해서 돈 못 받을 때는 서로 안 하겠죠. 서로 받을 수 있는 데만 해갖고 보험을 들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서로 간의 캐시를 통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통화가 형성이 되는 건데 미달러로도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해서 안 돼! 했더니 미달러로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은 달러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전 세계에 미달러가 풀리겠죠. 이런 그런 부분이 됩니다. 미달러가 전 세계에 있어서 거래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렇죠. 미달러를 거래를 이렇게 지금보다도 현재 한 60% 좀 안 되죠. 전 세계 통화에서 한 10% 20%는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돈을 흡수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 기술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